안녕하세요. 유진모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은 핫뜨거의 시간입니다. 자, 요거는 진짜 뜨거운데요. 이거는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죠. 자, 이 텔레그램 N번방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주빈이 구속된 데다가 국민청원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돼서.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연예계까지 연결이 되냐? 이 조주빈이 그 연예계 유명 여자 연예인들한테 팔로잉 제보인 DM, 즉 다이렉트 메시지, 쪽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이 조주빈의 SNS 팔로우를 차단한 거를 SNS에 올렸고, 그 외에도 그 전에 이미 모모랜드 연우, 김하영, 이다인, 서영, 신예지, 김예원 이런 연예인들도 그 전에 차단을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N번방에 가입한 전원 이들도 공범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그 가입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사법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의의 편에 서서 이게 공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을 간단히 개요를 보면은 이 사건의 최초 용의자는 닉네임 갓갓이라는 쓰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갓갓은 잠적을 했고요. 그에게 운영권을 넘겨받은 왓치맨이라는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왓치맨이 구속된 이후에 현재까지 드러난 이 온라인상의 범죄 중에서 박사가 가장 악랄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이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속이 됐고 신상 공개까지 하게 됐는데요. 종로 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얼굴 공개한 조주빈이 돌연 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사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 세 분이 또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과 친분이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지금 들거든요. 참, 갑자기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뜬금없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 범행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냐? 살인 모의까지 한 혐의, 그거 인정하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또 죄책감은 안 드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극과 극의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조주빈의 심리는, 이 범죄에 대한 본인이 품고 있는 생각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조주빈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들은 일종의 터널 비전 같은 게 생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미성년자들도 그렇고 또 피해자들이 주로 알바가, 돈벌이가 정말 절실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조주빈이 접근한 거 아닙니까? 알바 주겠다고, 돈벌이 주겠다고. 그래서 돈벌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나쁘게 코가 끼는 거죠. 엮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엮이다 보니 자신의 약점을 잡히고, 이 약점의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저 조주빈의 요구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조주빈의 마수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과연 이 조주빈은 사이코패스냐?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피해자들한테 칼로 몸에다가 노예라는 뭐 이런 걸 성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피부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정말 자기가 무슨 신처럼 군림했고, 그리고 여자들을 갖다가 성의 도구화, 아바타나 동물이나 뭐 성의 도구 정도밖에 안 봤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혹시 이 조주빈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거를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이 조주빈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 갖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은, 세계관은 극과 극의 세계가 두 개가 공존한다.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글쎄요, 좀 천사라는 심성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천사라는 게 좋은지는 아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천사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자기는 악마야. 돈을 벌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마적인 행동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친사회적인 사회에 봉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온라인은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내 이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 정체가 폭로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성적으로 변태 성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성의 도구 하나로밖에 안 본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람의 수입을 100억 원대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손석희, 윤장현, 김웅 세 사람을 거론했냐? 이거는 아마 물타기 수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허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손석희 대표랑 되게 친하다고 허언증을 보였는데, 그거는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과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분노를 하는 그런 공적인 목소리를 내냐? 그것은 연예인도 이제 공인입니다. 옛날과 달리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같이 국민들과 호흡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뭐 연예인으로서 대접만 받고 정말 스타 대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같은 공공의 심리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유진모 TV의 핫뜨거 조주빈 사건과 연예인의 조주빈에 대한 분노, 그런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